이번 시간에는 총각들은 왜 결혼하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왜 결혼해야 돈 모으고 출세하고 오래 사는가. 요새 뭐 총각들 보면은 뭐 한국 처녀들이 워낙 육각형 남자를 원하고 또 워낙 싸가지가 없다고 뭐 혼자 산다고 이렇게 해외 결혼하거나 혼자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 결혼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남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각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뭐 장점이냐? 첫 번째는 이제 처자식 책임 안 져도 되죠. 근데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처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죠. 가슴을 막 짓누르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남자는 돈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고, 여자는 성격 나쁘면 시집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인생 고통뿐만 아니라 처자식의 인생 고통이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성격이 나쁘면은 그 집에 안에 3대에서 5대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으면은 남자는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총각들이 결혼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처자식 부양 의무를 안 져도 되고, 그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자기 혼자 다 쓰면 여유가 있대요.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처자식한테서 오는 스트레스, 또 처자식은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것 때문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되는데, 일을 좀 덜 해도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더 오래 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 하는 게 참 어렵죠. 공자도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한테 어려울 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도 고통이 바다다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참 묘해서 이론하고 현실이 같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론하고 현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전 밑밥을 좀 깔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 강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똑촌 사람들이 자꾸 그 어려운 문자 쓰려고 그래요. 이게 열등감이 발라져. 또 무식한 사람이 영어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알면은, 학문이 높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듣겠나, 이게 자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고 하려고 그러고, 막 두 번, 세 번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비유를 많이 들고 또 뭐 신뢰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말이 길어지고. 이런 병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병폐에 딱 걸린 것 같은데, 자, 일단 내가 왜 총각이 남자가 결혼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결혼 안 하면은 큰일 나고, 결혼해야
돈 모으고 출세하고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 밑밥을 좀 깝니다. 일단은 이솝우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교회에 가면은 목사들이 이거 뭐 설교할 때 웬만한 목사들은 이걸 다 들어요. 뭐 이 예를 드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아주 그 엄동설한에 얼어 죽어가게 생겼어. 그래 나간 애가 하나 지나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간 애가 하나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이 나간 애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갖다 좀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업고 가가지고 저 마을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래 좀 살려달라 이러니까 이 첫 번째 나간 애는 지금 나도 추워 죽겠는데 당신 업고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고 나까지 죽는다 이러면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은 애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 또 좀 더 있으니까 두 번째 나간 애가 왔어. 그래가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업고 마을로 좀 데려가서 살려달라 이러니까 이 둘째 나간 애가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마을까지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 등에 업혀가 있는 그 이제 얼어 죽어오는 환자가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자기한테 지나갔던 나그네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갔던 나그네가 중간에 얼어 죽어 있더라 이거야. 워낙 추우니까. 근데 두 번째 자기를 업고 간 나그네는 땀을 펄펄 흘리죠. 그 엄동설한에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땀을 펄펄 흘리고 또 땀을 펄펄 흘리니까 그 열이 그 업혀가 있는 그 환자한테 전달되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뭐 열이 펄펄 나는 거야. 그래가 그 엄동설한에 안 얼어 죽고 마을까지 가서 둘 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듭니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에 가면은 목사들이 이게 설교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또 우리 촌에 사는 노땅들, 좀 만만한 게 촌에 사는 노땅들. 촌에 사는 노땅들이 이런저런 일을 갖다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많고 인생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촌에서 어릴 때 소득도 끓이고 농사도 짓고 소도 먹이고 이러다가 또 산업화 시대,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감성의 시대 이렇게 다 거쳤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했어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꾸 촌에서 그 노땅들을 거론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거리마다 가로등이 다 있고 이러는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가로등 없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밤길에 가면은 막 너무너무 무서워. 그리고 또 골짜기마다 그것도 이야기들이 다 있어. 여기는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쨌다는 둥, 뭐 늑대가 나타난다는 둥, 뭐 여기는 뭐 또 귀신이 나타난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가 다 있어. 그럼 가로등도 없는 길을 갔다가 옛날에도 늑대도 있었어요. 어두운 밤길에 가면 뭐 무서워 죽는 거야. 근데 안 갈 수도 없어. 아니 후라시 들고 가면 되는 게 옛날에 후라시가 됐습니까? 초란불 들고 가면 되는지 초란불이 됐습니까? 그건 부자들한테는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밤길을 갔다가 엄마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등에 애 업고 가면 어떻습니까? 애는 사실 뭐 늑대가 나타나가 여우가 나타나가 도망갈 때 사실 방해가 되죠. 걸적거리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애를 업고 가면은 애는 엄마를 믿고 엄마는 그 애가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걸거적거리지만은 심리적으로 그 애를 갖다가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여우 나온다, 늑대 나온다는, 뭐 귀신 나온다는 그 캄캄한 밤길을 갖다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밑밥 까는 겁니다.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듭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이병철이가 저쪽 경상남도 어디입니까? 그 뭐
뭐 한마니가 함장이가 뭐 하여튼 진주 근처에 그 시기 거기죠. 그러니까 뭐 몇천석군 뭐 5천석이가 하여튼 몇천석군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 뭐 2천석인가 하여튼 그 땅을 갖다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벼농사를 했는데 벼농사가 요즘하고 틀리죠. 요즘은 비료가 많고 또 그 수리 시설이 잘 찾아가지고 소출이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 수리 시설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고 비료도 없기 때문에 소출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생각한 게, 야, 그 논에, 벼 심은 논에 미꾸라지를 키우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촌노땅들 잘 아시죠? 요새는 농약을 쳐서 안 되지만 옛날에 농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벼 심은 논에 미꾸라지를 키우면 그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 이제 가을에 돼가지고 벼를 갖다가 베고 나서 이제 미꾸라지를 갖다가 그 잡아보니까 A 논에는 미꾸라지가 뭐 삐쩍 말랐어. 그 B 논에는 미꾸라지가 4배나 더 많아요. 살도 통통하고. 그래가 이게 도대체 어째 된 일인가 싶어서 이병철이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B 논에는 미꾸라지 천지 메기가 있는 거야. 메기가. 그러니 메기가 있으면은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었으니까 미꾸라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4배로 늘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 이놈이 그냥 미꾸라지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도망다니는 거야. 그 하다 보니 막 튼튼해지고 막 세지고 새끼도 많이 놓고 이래 된 거야. A노는 어떻습니까? 천적이 미꾸라지 참 미꾸라지 천적인 먹이가 없으니까 뭐 비실비실하고 뭐 삐쩍 마르고 뭐 숫자도 많이 안 넣고 그래.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그 논에 미꾸라지를 풀 때 그 천적인 메기도 같이 풀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꾸라지 수가 4배로 늘어나고 또 푸른 메기 숫자도 2배로 늘어났다네. 그리고 꼬무고 아무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적이 나쁜 것 같지만은 이 천적이 없으면 또 안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밑밥이냐. 남자들이 처자식 부양을 안 하면은 그만큼 고통이 덜하고 그만큼 오래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만큼 오래 살고 또 그 돈을 갖다가 내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 이론상 허상 이 잘못된 생각을 내 깨기 위해서 지금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또 4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세다 그러는데 그거는 남자가 힘만 센 걸 갖다가 전부 다 전체가 다 센 거로 확대 해석한 일반화에 오르죠.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면 어떻게 유전병은 왜 남자가 더 많이 걸리고 어릴 때 유아 사망률은 왜 남자가 많고 자살률은 왜 남자가 많고 정신병은 왜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까? 그 평균 수명은 왜 여자가 길고 남자가 짧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 거 혼자 살면 말입니다. 남자는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겉은 강하지만 속은 약합니다. 여자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 그랬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역을 응용한 겁니다. 주역을 그대로 응용한 거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주에 주역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근기도 안 된 상태에서 달란트도 없는 상태에서 주역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주역을 갖다가 아주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 실생활에 녹여 가지고 여러분한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근기가 쌓이면은 출탁동시가 되면은 그때 가서 주역에 대해서 원리원칙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
남자가 장가를 안 가도 엄마만 평생 살아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가 엄마한테 더 의존하죠. 또 엄마는 아들을 또 좋아하죠. 엄마하고 자식하고 아들하고는 서로 궁합이 너무 좋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살아 계시면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또 식사나 빨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평생 살아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아프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엄마만 평생 살아 계신다면은 뭐 꼭 장가 갈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 뭐 싸가지 없고 약삭 빠르고 교활한 뭐 여자한테 뒷모도 합니까? 혼자 살지. 엄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엄마가 돌아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왜 급속하게 무너지느냐. 딸하고 엄마하고 관계는 애정의 관계죠. 근데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한테 더 의존합니다. 자기의 창조주인, 실제적인 창조주인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남자는 급속하게 뭐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에이, 뭐 나는 엄마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봐요. 아, 나는 뭐 해병대에 나와서 끄떡없어요. 또 이렇게 또 안티그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뭐 도와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답으로 매일 용돈 드리고 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엄마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지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도 1년에 한두 번 봐도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사이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아무리 뭐 깡이 좋고 뭐 그래 내가 해방대 나와가지고 막 그래 뭐 깡이 좋고 그래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나의 창조주 정신적인 지주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남자는 급속히 무너진다. 못 견딘다. 기가 팍 죽는다. 여자분들 내가 저번에 강의했는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자기 남편이 마누라한테 호락호락 안 합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왜 우리 엄마 있는데? 엄마 믿고. 근데 엄마 돌아가시는 거 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제2의 엄마가 누굽니까? 제2의 엄마는 마누라죠. 마누라 치마 속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급격히 무너지고 또 급격히 무너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속담에 가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부는 찬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래 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자 뒷바라지를 안 하기 때문에 심신이 편하고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결과도 마치 밝혀졌죠. 남자는 마누라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이 오래 산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못 견딘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남자는 불이죠, 불. 불인지 자, 겉은 강한 양이 들어있는, 강한 양인데 안은 부드러운 음이 들어있죠. 그 남자는 겉은 강한데 속은 마음은 굉장히 여립니다. 여자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 물이죠. 이 여자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은, 부드러운 음이 들어있지만은, 음이지만은, 속에는 강한 양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자의 정신 상태는 예를 들면 이렇게 거물이 촘촘해요. 촘촘한데 남자 정신 상태는 어떠냐면은 거물이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 있어. 치밀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얼기설기대가 허술하다 이 말이야.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자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어도 뭐 20년, 30년, 뭐 30년, 40년 잘만 살죠. 근데 부부는 같이 살다가 마누라가 죽어버리면은 늙어가지고 예를 들어가 뭐 죽어버리면은 거의 다 3년 뒤에 따라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해가지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두운 밤길 가는 거 이야기했고 추운 겨울날 낙원에 이야기했고 또 이병철의 미꾸라지 이야기를 했죠.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처자식을 갖다가 부양을 안 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스트레스는 안 받고 일도 적게 해도 되고 그 돈을 갖다가 나한테 다 쓸 수 있고 또 돈을 갖다가 처자식이 없으니까 돈을 갖다가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남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을 멀리 살린다고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나오죠. 미꾸라지가 그냥 저 어디 있습니까? 매기를 피해가지고 그냥 막 온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내가 나한테 부담이고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아까 어두운 밤길 갈 때 엄마가 아기를 의지하듯이 또 뭡니까? 아까 추운 겨울날 내가 얘기했죠. 추운 겨울날 나그네가 병자를 얻고 그 추운 길을 가는 거 그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한테 부담이 될 것 같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 처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2판 4판 공사판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사판으로 나오고 온갖 멸시도 참고 수모도 참죠. 남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처자식만 안 하면은 직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죠. 누구 때문에 참습니까? 처자식 때문에 참죠. 그 책임감 의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침맞은 지네요, 서리 맞은 고롱이요, 고투리 깬 망아지다, 송아지다, 망아지 좀 송아지다, 황송아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꼼짝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자식 먹이 살리다 가다 보니까 모든 것도 참고 일판사판 공사판으로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처자식에 대한 책임 의무 또 목표 그 잘 보양했을 때 오는 그 뿌듯함 영광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메기 때문에 참 메기한테 쫓기는 미꾸라지가 더 건강하듯이 추운 날 나그네를 얻고 가는 그 참 환자를 얻고 가는 나그네가 살듯이 또 아까 밤길에 가는 엄마가 아기가 있음으로 해서 더 내려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생이 험한 길을 갔다가 더 씩씩하고 잘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리이탈한단 말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겠죠. 건강도 챙기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겠죠. 누구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또 부인이 또 남편의 건강을 챙기죠. 돈 열심히 벌어오라고. 또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죽지 말았고 챙겨주죠. 남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이고 내가 저 이놈의 자식들을 갖다가 대학은 졸업을 시키고 죽어야지. 또 이러면서 못 죽죠. 또 내가 죽더라도 이것들 밥은 안 굶도록 하고 내가 재산을 모아놓고 죽어야 되지. 이 카민선 그냥 2판 4판 공사판으로 나오고 그냥 막 이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 돈도 벌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출세도 하고
또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으니까. 또 스스로 또 자제하고 마누라 챙겨주고, 이 하니까, 이 더 오래 살아. 그 처자식이 부담이나 걸림돌이 된 게 아니죠. 걸림돌이 된, 이름상은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자리에 타서 나한테 도움이 됐죠. 사람은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죽어요. 이게 세계대전에 1차 대전에 2차 대전 유럽에서 일어나거나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6.25 전쟁 했죠.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탈출할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뭐 포로로 교환할 때 그때 교환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고, 야, 나는 여기에 다시는 못 따라갈 것이다. 여기서 못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금방 죽는데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실질적인 거다. 또 어떻습니까? 남자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희약하다 그랬죠. 혼자 살면은 뭐 하느냐. 돈을 모으는 게 돈을 안 모읍니다. 부양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동하더라. 또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죠. 그러니 가속도 막 하고, 그냥 뭐 절제를 안 해. 술도 막 먹어보고, 뭐 노름도 막 해보고, 위험한 일도 막 하고 이럽니다. 남자가 부양할 처자식이 없으면은 뭘 하느냐 하면은 술, 담배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신부님들, 천주교 신부님들 보면은 그 술 중독자고 담배 중독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술 중독하고 담배 중독만 걸리면은 그건 뭐지? 너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공산주의화가 돼요. 뭐 정의사제인가 무엇인가 있죠. 그렇지, 그걸 공산주의가 된다. 왜 공산주의가 되느냐? 종교에서는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픔이라 그러고 핍박하고 종교를 말살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공산주의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공산주의가 되느냐, 신부들이. 자기는 말이야 목적과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데, 예? 의무와, 아까 처자식을 부양하는 의무와 책임이 그게 또 반대로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돈 벌게 하고 자기를 출세하게 하고 자기를 오래 살게 하는 또 이익이 된다 그랬죠. 자리이사가 된다 그랬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신부들이 술 중독 걸리고 담배 중독 걸립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화가 된다. 왜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아니 맨날 평일에 성당에 오거나 주일에 성당에 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남녀끼리 서로 사귀고 연애하거나 안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또 손자 데리고 이래가지고 좋아 보이거든. 그리고 직접 해보면은 장단점을 다 아는데 직접 안 해보면은 환상만 생기고 좋은 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 그게 부럽고 질투나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남녀끼리 저렇게 연애를 하고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식 놓고 손자 낳아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나는 이거 뭐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서히 불만이 생기네.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씨발 더러운 세상, 이거 엎어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하러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술, 담배 막 하고 자제 안 하고 하니까 오래 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누구 식사를 챙겨주거나 자기를 갖다가 절제하고 하라고 자제하라고 부리낌 밟아주고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죠. 막 해버려. 자기 몸만 책임지면 되니까 처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까 돈을 모을 생각이 안 하죠. 돈도 없어. 그 돈도 없고 이놈 없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도 안 하니까 돈도 참 많이 모으지.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돈도 많이 모으지도 못해.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 써버려. 그리고 돈이 없어.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도 안 하더라 그랬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술, 담배에 의지하고, 마구 행동하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일들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감도 없다 보니까 위에서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돈도 못 버리고, 돈도 못 모으고, 출세도 못 하고, 건강하지도 안 하고. 전혀 이론하고 상상하고 현실하고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술, 담배 그거 하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고독사 하죠. 남자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남자가 고독사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는 돌아갈 수가 없죠. 이런 사태가 난다. 글쎄, 전두환 예리라는 남자들이 돈을 혼자 있으면은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월급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다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자식이 있으면은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축을 못 할 것 같은데 처자식 있는 게 저축을 더 하고 처자식 없는 게 돈을 다 써버려 가지고 저축을 못 해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예를 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월급을 줄 때 그 노란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 줬어요. 거기서 뭐 총액 얼마, 뭐 세금 뭐 짝짝짝 얼마 빼고 뭐 실수령이 얼마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줬어. 그런데 그 뒤부 언제부턴가 통장으로 찍히죠. 날라가 뿌죠. 통장은 누구 들고 있습니까? 마누라 들고 있죠. 이건 누가 했느냐 하면 전두환이가 쟁취했습니다. 전두환이가 뭐 대대장이가 뭐 할 때 이렇게 딱 보니까 밑에 부하 중에 똑같아. 이놈들은 육사 동기로 똑같아. 계급도 똑같아. 근데 한 놈은 총각이고 한 놈은 뭐 밑에 대인가 뭐 있어, 뭐 중대장인가 있었는데 A 대인은 총각이고 B 대인은 결혼해가 자식이 둘이야. 그런데 이놈은 그 혼자 총각인 A 대위가 매일 B 대위한테 돈을 벌이러 오네.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 이야기 안 되죠. A 대위 지는 월급 똑같이 받는데 B 대위하고 똑같이 받는데 지 혼자 쓰는데 왜 맨날 B 대위한테 월급 받으러 돈 빌려 오냐고. B 대위는 벌써 처자식이 마누라 있고 자식 2명이고 이래가지고 가족이 4명이야. 혼자 사는 놈이 어떻게 돼가지고 가족 4명한테 매일 그것도 매달 돈 벌이러 오냐고. 그래서 전두환이가 생각한 게, 이 총각들이 이게 돈 못 모으구나. 그러고 현금을 갖다가 남편한테 주면은 중간에 빙탕 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남편이 돈을 손을 못 대게 막바로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마누라한테 날아갈 수 있도록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켜서 꼼짝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얘들이 재산을 모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제일 먼저 이거 한 겁니다. 계좌로 돈을 월급을 날려주는 거. 이렇더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총각이 남자가 결혼하고 혼자 살면은 월급 500만 원 타가 있으면 지 혼자 다 쓰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취미 생활 온 거 다 하고 또 처자식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또 처자식이 없으니까 일도 좀 덜 해도 되고 스트레스 인생 쇠파에 덜 시달리고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더 오래 살고 이렇게 이론은 이렇죠. 상상은 이렇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혼자 있으니까 그 책임 의무가 질 게 없어.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함부로 막 쓰재껴 버리고 돈을 모을 게 없어. 그리고 처자식이 없으니까 입판 사판 공사판으로 안 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못 벌어. 입판 사판 공사판으로 안 하고 설렁설렁 하니까 위에서 볼 때 진급도 안 시켜줘. 진급도 늦어. 또 혼자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못 견디니까 뭡니까? 의지할 때가 술, 담배에 의지해. 예? 그리고 누가 뭐 술, 담배 먹는다고 뭐 부리끼 거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건강을 챙겨줄 사람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건강은 다 무너져 내리고 나중에는 고독사하더라.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그거는 타고날 때 천명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은 자가 돼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 국가 대사를 결정하겠습니까? 일본하고 외교를 하겠습니까? 남자한테 책임과 의무를 안 주고 목표를 안 주면은 남자가 하는 짓이 뭐냐? 그러니까 술 처먹고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고 서로 싸움질이라 하고 이러가 끝나는 거야. 그런 나중에 고독사 하는 거야. 객사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남자들한테, 일반 남자, 소시민 남자들한테 처자식을 붙여놔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를 하고 목표를 갖다가 부여를 하고 거기서 또 성취감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또 느끼도록 하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응? 그래야 또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이렇게 하죠. 그래야 사회가 굴러가는 거야. 처자식 없이 지 혼자 놔두면은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스님들이 제일 겁없어요. 왜?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처자식을 갖다가 붙여놔야 이게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모으고 사고도 안 치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야 이 사회가 평화스럽게 돌아가는 거야.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많은 사회는 불안해지고 결국은 전쟁이 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다 맞기 일부 일체제가 아니고 일부 다체제가 아니고 일부 일체제 해놓은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혼란을 막고 이놈들을 갖다가 일을 시켜 먹고 세금 거 넣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전쟁을 막고 그래서 일부 일체제를 한 거 해준 거다. 이뻐가지고 뭐 돈 있고 권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시민들을 갖다가 이뻐가지고 뭐 마누라 하나씩 붙여준 게 아니고 통제가 쉽다 이 말이야. 세금 거두기 쉽고 일 시키고 쉽고 사회가 안정되고 전쟁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는 게 또 이게 뭐 계속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남자는 엄마만 평생 살아 계실 수 있으면은 결혼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정신적으로 빨래 밥 이런 거 아무 걱정도 없고 건강도 아무 걱정도 없어요. 세상에 엄마만큼 엄마보다 더 좋은 여자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싸가지 없고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이기전 그 여자한테 왜 그 디못하고 앉았는데. 근데 엄마가 평생 안 살아 계신다니까. 그리고 또 엄마는 중간에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래, 아프기라도 하더라도 살아 계시면은, 엄마가 살아 계시면은, 그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의지가 됩니다. 엄마가 나한테 돈을 안 대줘도, 나한테 무슨 인생살이에 지혜를 안 주고, 코치를 안 해줘도,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갖다가 주고, 보양을 하고 있어도, 그 엄마가 나의 창조주가 살아있다는 거, 나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있다는 거,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마음속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더라. 근데 남자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아무도 자기를 챙겨줄 사람 없고,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눈물 흘려줄 사람 없다. 낮 동안 오래야 된다. 정신적으로 급격히 무너진다. 못 견딘다. 그리고 엄마 죽고 나면 이제 어찌할 때는 술, 담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몇 년 안에 고독사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 생각을 결혼하라고 혼자 살 생각을 하는 우리 총각들은 내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유념해 보세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과 인연과 그럴까 듣는 기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줄타동시가 안 되면 못 알아들어.
뭐 나도 엄청 인생 살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거 제일 후회되고, 또 뭐 엄마한테 못한 건 아니는데 좀 더 잘할 걸, 그게 후회되고, 또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아부 좀 할 걸, 왜 아부 못했는가, 그 후회되고 그래요. 내가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법보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타고난 법과 인연이 되고 그릇이 되고 듣는 기가 있고 출탁동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 도로 그냥 뭐 꼰대라 그러고 뭐 욕이나 하겠죠. 그래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이고 또 40분 넘었네. 아이고 뭐 길어도 볼 사람은 보겠지. 짧아도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처자식 부양하는 게 나한테 족쇄가 되고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응? 나한테 장애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그 반대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두운 밤길 갈 때 엄마하고 애기 이야기도 했고,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얼어 죽어가는 그 환자를 갖다가 나그네가 업고 가는 이야기도 했고, 이병철이가 그 논에다가 미꾸라지하고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갖다 동시에 푸는 이야기도 했고, 이렇게 했죠. 그 또 이야기했죠. 결혼을 해야 돈도 모으고 출세도 하고 오래 삽니다. 결혼 안 하면은 돈도 못 모으고 출세도 못 하고 고독 산다. 엄마 살아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은 남자는 급격히 마음속으로 무너진다. 그 뒤로 술, 담배만 하다가 몇 년 뒤에 고독사고 죽는다.